수학적인 모델인데 제 지도 교수가 조금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달라 해서 약간 스토리텔링 식으로 수식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약간 스토리텔링 식으로 제가 한번 막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이거 레이저도 대신 되나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예를 들면 연구하는 게 CFD 환경에서 그러니까 전산 유체역학을 이용해서 실제 배 모형을 전산 유체역학 환경에서의 바다도 만들고 파도도 만들고 해가지고 배를 실제 운항을 해서 조종 성능을 보는 건데 과거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수학적인 모델을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simplified란 말을 썼는데 좀 간소화된 선박 조종 모델이 있습니다. 뭐 MMG 모델이라는 것도 있고 아브코비치 모델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 여러분 F는 MA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저희가 F는 MA라는 거는 정말 이 1차원적인 직선의 운동을 설명할 때 F는 MA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F는 MA의 의미가 정말 깊으면 깊겠지만 뭐 질량과 가속도의 관계로서 힘을 설명하는 건데 이거는 단순히 저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런 일직선상의 운동을 설명할 때 하는 거고 실제 이게 대학교나 대학원 수준으로 발달을 하게 되면 실제 뭐 어떤 물체든 간에 X축으로도 움직이고 Y축으로도 움직이고 Z축으로도 움직이고 이것만 해도 세축이잖아요. 세축이고 이 직선 운동 말고도 X축의 회전 운동, Y축의 회전 운동, Z축의 회전 운동 이것도 세 개가 있어서 총 어쨌든 물체는 육자유도의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F는 MA의 꼴이지만 이걸 육자유 운동으로 확장을 시키면 저희가 이제 소위 동력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에서 이런 F는 MA 꼴의 이런 육자유도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예, 이게 어찌 보면 저희가 소위 F는 MA 하는 게 이런 육자유도 방정식으로 확장됐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거를 뭐 좀 인문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X축 방향의 운동이 우리가 소위 F는 MA에서 끝나는 가속도의 영향도 받지만 어떤 다른 축의 회전 운동의 영향도 받고 뭐 횡방향 운동의 직진 속도와도 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이러한 식을 풀어서 과연 미래의 현재의 정보를 가지고 미래에 어떤 운동을 할 건지 예측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선박은 삼자유도 운동을 다루거든요. 뭐 육자유도는 너무 복잡하니까 삼자유도 운동을 다루다 보니까 서지 운동, 즉 직선 운동이죠. 그 X축 운동, 그리고 스웨이 운동, 횡방향 운동을 말하거든요. Y축 운동. 요우 운동은 Z축에서 회전하는 거니까 이제 선박의 헤딩이 도는 운동을 요우 운동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우 운동, 이 세 가지만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이 육자유도 방정식이 이렇게 사라지고 세 개만 남게 됩니다. X축 방향 운동, Z축 방향 운동, 이 X축, Y축, Z축 방향 운동.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피치, 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관련 변수들이 또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육자유도의 복잡한 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이 세 가지 식을 풀면 선박의 일반적인 삼자유도 운동을 풀 수 있겠구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선박의 운동을 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수식만 풀면 되겠구나. 그냥 F는 MA입니다. 이게 F는 MA식에 확장된 이 식을 풀면 되겠구나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식을 봤었을 때, 여러분이 수식을 봤었을 때 오른쪽은 저희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량, 이것도 뭐 회전 운동에서의 질량이거든요.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회전 운동에서의 질량이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는 상수고 이런 속도 변수들은 일단은 초기 초기 경계 조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F 값만
저희가 풀 수 있다면, 알 수 있다면 이제 이 식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가지고 있어서 저희 마음대로 좀 조작을 하는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포커스는 과연 이 힘들을 어떻게 표현할까, 과거의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1980년대 이제 이런 조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떤 머뉴버링 모델링 그룹이 만들어져요, 일본에. 그래서 그게 머뉴버링 모델링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의 이름을 따서 MMG 모델이란 거, 또는 한 1960년도쯤에 이 사람이 만든 모델이 있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직선 운동의 X축 방향의 운동은, X축 방향의 힘은 선체가 받는 힘과 프로펠러가 받는 힘, 그리고 러더가 받는 힘, 이 세 가지로 한 번 더 쪼개보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의 합의로 되는 겁니다. 헐, 프로펠러, 러더. 스웨이 방향, 횡방향 측에 받는 힘은 선체와 러더의 힘만 고려하죠. 왜냐하면 프로펠러는 오로지 추력만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회전을 시키거나 또는 배가 횡방향 운동을 하는 성분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뭐 실제는 이게 좀 이 소용돌이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는 미소하게 있을지라도 이 사람들은 그런 어썸션을 하는 겁니다. 없다고. 또 이런 선체 회두 운동도 헐과 러더의 힘만 있다고. 이렇게 보면 이런 모델을 만들 때 이렇게 조금 세분화하는 이런 작업을 거치게 하면서 또 좀 더 이런 세부적인 목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힘의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최종 목적은 이 어떻게 일곱 개의 힘을 적절하게 현실 세계에 있는 선박이 받는 힘을 이제 계산할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묘사를 할까? 어떻게 가면 이거를 결정을 할까가 이제 관심 대상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 헐 부분에만 집중을 해서, 왜냐하면 선체가 받는 힘들 중에 선박이 받는 힘들 중에 선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가장 도미넌트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크기로 봐도 프로펠러도 중요하지만 프로펠러 러더보다는 선체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일단 선체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체가 받는 이 힘은 어떻게 결정을 할까? 그럼 또 그 일본의 그 학자들이 이렇게 고민을 한 거예요. 해보니까 그러면 어떻게더라도 나타내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알고 있는 변수가 어떤 아까 뭐 속도라든지 가속도라든지, 일단 이 값들이 저희가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값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X축 방향의 선체가 받는 힘은 이거는 그냥 자기들이 편하라고 적은 기호일 뿐입니다. 그냥 상수인 unknown constant거든요. 보십시오. 그 선체가 받는 힘은 어떤 저희가 알지 못하는 상수와 그것 곱하기 키네매틱 파라미터, 저희가 속도 변수들과의 곱으로 이루어진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한 겁니다, 걔들이. 그래서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곱하기 더하기 뿐입니다. 저도 제가 석사 시작할 때 이런 기호를 보고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하는데, 그냥 A라고 A, B, C, D라고 적어도 될 기호들을 좀 멋있게 적는다고 애들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차피 그냥 이런 모르는 상수들과 여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속도 변수들과의 곱을 가지고 이런 힘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목적이 뭐냐? 이 개수를 결정하자. 이 개수를 결정하자. 그래서 저희는 이게 최종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조종 논문을 보면 조종성에 관심을 안 가지고 이 개수를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구했는지 그런 논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걔들이 왜 이런 문자를 썼냐? 이걸 조금 접근해 보면 걔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언노운 변수는 유도트, 가속도랑 관련된 상수이기 때문에 그냥 x 유도트라 적고, xvv는 v 제곱과 관련된 변수기 때문에 xvv라 적고, 각자
그냥 보시면 V가 V랑 곱해지고 R이 R이랑 곱해지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관계에 있는 변수를 나타내기 위한 그냥 표기법으로 아래 첨자로 적은 거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좀 이제 간단하게 제가 그럼 그 변수들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느냐? 실험을 통해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미 과거부터 많이 행해진 이러한 실험들입니다. 이 구속 모형 시험이라 해가지고 저희 스트레스 콜라이드 저기 대학 수조 실험에서 할 수 있는 실험들입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이런 개수값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뭐 그거를 뭐 핵심이긴 하지만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는 이거에 대한 관심은 가질 필요 없고 결국에는 그 실험을 통해서 이 개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에 더 있지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개수들이 다 결정이 되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유도트가 이 선박이 가속도가 0이고 뭐 선박의 직진 속도가 10노트이고 뭐 횡방향 속도가 뭐 0.1노트이고 각각 대입이 될 거잖아요. 이렇게 각각 대입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우변이 다 계산이 돼서 결국에는 상수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상수가 곧 힘이다. 그럼 힘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값을 알 수 있는 거고 이 값을 알 수 있으면 뭐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모델링을 통해서 구해지겠죠. 그러면 이 x라는 거 자체가 상수일 거고 x라는 거 자체가 상수라면 저희가 아까 최종적으로 말했던 이 방정식을 이제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선박이 어떻게 미래에 움직일 것인가 이렇게 예측을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ITTC에서는 이걸 뭐 시스템 베이스드 메소드라 해가지고 시스템 식별법 뭐 이런 말을 쓰긴 하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뭐 어떤 속도 성분이 들어갔었을 때 어떤 힘이 나올 거다라는 거 대신에 이 안에 있는 과정은 관심이 없다. 오로지 그냥 이런 상황에 있던 이런 힘이 측정이 될 거다. 이런 관점에서 그냥 이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런 수식 더하기 뺄셈만으로 실제 선박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제 최근에는 좀 CFD를 가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일본이라든지 특정 분들은 이 방법을 고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거 나름의 장점이 있거든요. 저희가 한국해양대학교에 있는 시뮬레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수식의 바탕으로 두기 때문에 약간 뭐 정확하진 않지만 좀 상용화는 많이 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좀 수식이 있었지만 최대한 수식은 네, 설명하지 않을까. 네. 좋은 그 내용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부터 한번 받아볼까요? 다들 이제 네. 달라가지고. 내가 좀 궁금한 거 물어볼게. 네. 방금 이제 수식어로 푸는 거를 우리가 흔히 이제 포텐셜이라 그러는 거죠.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지 조금 않아요. 다른 개념이에요. 저희가 확실히 선박을 하시는 분들이 포텐셜 이런 말을 하는데 포텐셜은 선체 운동을 이거는 지금 조종이거든요. 음, 선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포텐셜이란 말을 많이 써요. 음, 어, 파도에 의해서 선박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야 이제 선박이 어떻게 이제 롤링을 할 건지 피칭을 할 건지 히빙을 할 건지 이런 걸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힘을 구하는 방법이 이제 포텐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하는 거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수식이 그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스타 CCM이나 뭐 어떤 CFD 소프트웨어는 네. 어떤 다른 수식을 사용을 하나? 아, 그 잠시 제가 공유를 약간 좀 다른 개념인 게 뭐냐면 그 저희 지금 이 모델에서는 이 X, Y, N이라는 힘과 모멘트를 수식을 통해서 구했잖아. 그 MMG 모델이라고 이런 음, 잠깐만 안 넘어가. 어, 형 보이시나요? 보여 보여.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힘을 구할 수식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수식을 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음,
이런 수식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계속해서 처음에는 이런 항이 예를 들면 이것만 있었다가 이것도 추가해보고 이것도 추가해보고 점점 발전하면서 최대한 근사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자기만의 수식을 만들었는데 실제 유체는 이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거든요. CFD나 포텐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유체의 기본 방정식을 따라서 계산하는 거고요. 이거는 유체의 기본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어떤 뭔가 식별하기 위해서 그냥 만든 수식이기 때문에 조금 식은 자체가 다른 개념입니다. 오케이. 그거 웨이브는 그 오차 방정식 그걸 쓰는 거고 음, 피프스 웨이브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 그거는 이거는 힘의 방정식을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걸 기준으로 쓴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 핍스 웨이브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거는 단순히 선박이 받는 힘을 나타내는 식이 아니라 그냥 선박 주위에 있는 외부 환경을 모델링하는 식이고 실제 선박이 받는 힘은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라는 나비어스톡스. 이제 운동 방정식. 유체에서의 F는 ma 같은 식이 있거든요. 이제 음. 그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음. 그게 아직 밀레니엄 7대 난제잖아요. 누구도 계산을 못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런 편미분 방정식의 연립 방정식을 누군가가 풀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수치 해석적인 방법으로 전산 유체라고 하죠. 수치 해석적인 방법으로 근사하게 푸는 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 난 이해가 했다. 네, 조금 좀 복잡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을까요? 그 미안한데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이제 그러면 그 저기 포텐셜이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까 그 손으로 푼다는 그게 나비아스토 방정식은 그렇게 못 푸나? 꼭 네, 그 CFD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해야 되나? 네,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 음. 아직 수학계에서 풀리지 않은 방정식이다 보니까 아직도 상금을 걸고 풀 사람 나와라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아직 이게 수백 년 동안 아직도 안 풀린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그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을 유도는 하는 거는 학부 과정이나 대학원 과정에서 많이 하지만 그걸 가지고 진짜 해를 찾는 거는 이제 못하죠. 못하니까 이제 근사하게 수치적인 방법으로 이제 하는 거. 그래서 프로그램을 컴퓨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약간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다들 너무 너무 새로운 분야라서. 녹화 중지하시고 네. 왜냐면 제 친구들이 이걸 보더라고 해양대